어느 작은 마을에 한 오래된 가옥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대한 소문은 다양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오래전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비극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 가족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교에 다니던 성민은 큰맘 먹고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성민은 오랫동안 이 집의 실체가 궁금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두려움도 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친구 3명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싸한 기운에 순간 움찔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집은 겉보기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낡고 허름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늘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무도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민은 먼저 거실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모닥불, 자국화 여기저기 널린 쓰레기들, 그리고 벽에 기이하게 그려진 낙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언가를 부르는 듯한 주술적인 문양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한 사람이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이미 시작한 것이니 끝까지 가보자는 성민의 주장에 따라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에 올라서자 복도 끝에 자리 잡은 문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그 문은 다른 문들과는 다른 기운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굳어버렸습니다. 그 방 안에는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종된 가족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 인물들이 마치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끝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기도 했고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녀석은 소리의 출처를 향해 손전등 빛을 비추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벅차오르는 공포에 질려 전속력으로 그곳을 도망쳤습니다. 하필 성민은 아래층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졌고 친구들이 놀라서 돌아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 그림자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숨이 턱에 걸린 채로 그들은 어떻게든 일어나 집을 쏜살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너무도 생생했고 그 기억이 남긴 공포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날 집을 나올 때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낮은 소리를 들었다고 성민이 나중에 고백했지만 그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착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성민과 친구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회자되었고 그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귀신의 집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중에서 그 집에 관심을 갖는 이들은 하나둘 사라졌고 그 집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한국의 작은 마을, 깊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이곳에는 오랜 시간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 그 전설은 한밤중에 산을 오르다 보면 정체 모를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울음귀라 불렀고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나는 이 전설을 단순한 낸 이야기로 치부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대학이 끝나고 취업 준비 중 시간이 많았던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로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호기롭게 울음귀의 전설을 풀어보겠다며 산속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노을이 지는 산길로 접어든 우리는 두려움보다도 호기심이 컸다. 숲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바람소리는 뭔가 불길한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등산로를 따라 걷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귀에 닿는 미세한 소리에 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낮고 흐느끼는 여인의 울음소리가 숲을 가득 채웠다. 우리는 겁에 질렸지만 어느새 그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우리를 더욱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고 우리는 점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시간 감각을 잃은 채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진 숲속을 걷고 있던 우리 앞에 기묘한 것이 나타났다. 고목나무 주위로 안개가 감돌고 있었고 나무 밑둥에 앉아있는 여인의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그 형상은 머리카락이 길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정신없이 우는 것이 눈에 보였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고 친구 중 한 명이 두려움에 기절하고 말았다. 그 사이 여인의 형상이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는데 이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깨어난 친구를 부축하듯 간신히 산을 내려오던 우리는 도저히 방금 전 장면을 정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등골을 타고 흐르는 오싹함을 느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그곳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들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일주일 후 우리 중 한 명이 이유도 없이 갑작스레 사라졌다. 그의 방 안에는 온통 물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방 한 구석에는 축축한 머리카락 몇 가닥이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우릉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라 말하며 다시는 그 산에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했다. 남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릉귀의 전설은 마을을 떠도는 이야기로 남아있고 지금도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전설은 이어지고 있다. 그날 밤 우리가 보았던 그 미지의 형상은 어쩌면 단순한 전설 이상의 존재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지는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풀고자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친구들은 총 5명으로 모두 대학교 동기들이었다. 캠핑 장소는 민지의 할머니가 사는 시골 마을 인근의 작은 산속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당신의 손수 지은 작은 오두막집이 있었는데 민지는 그곳에서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캠핑 장소로 제격이라고 생각했다. 오후 늦게 도착한 친구들은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를 즐겼다.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우며 웃고 떠드는 사이 해는 빠르게 지고 있었다. 밤이 되자 산속은 고요해졌고 오두막 주변에는 풀벌레 소리 외에는 들릴 것이 없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휴식을 만끽하며 술잔을 기울였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자정이 가까워졌다. 민지는 화장실이 급해져 잠시 혼자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시골 마을답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그 순간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찌르르릉 찌르르릉. 이상하게도 발신 번호는 번호 불명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받지 않았겠지만 술 때문인지 민지는 무심코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 너희들 놀고 있구나. 재미있어 보여. 민지는 순간 공포를 느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웃으면서 이어갔다. 내가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니? 그러고는 통화가 끊겼다. 소름이 돋은 민지는 급하게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그녀의 새하얀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민지는 방금 전 전화를 받은 이야기를 모두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한 친구가 말했다. 농담하려고 널 쫓아왔던 사람. 그런 건 아니겠지? 그 말을 듣고 모두가 오싹해졌다. 그때부터 농담 같은 이야기가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긴장한 채 밤을 보내야 했다. 이후 휴대폰은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고 인터넷도 되지 않았다. 분명히 오기 전에는 신호가 잘 잡혔으나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기로 했지만 밤새 잠을 설쳤다. 민지는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전과 같은 번호 불명. 이번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여전히 신호음이 울렸다. 주변에 신호가 없는데도 울리는 전화벨이 더욱 공포스러웠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부르릉 소리 듣지 않았어? 모두가 얼어붙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시간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오두막 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멀리 자동차의 불빛이 깜빡였다. 놀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불빛을 지켜봤다. 잠시 후 자동차는 그 자리에 멈추었다. 그리고는 불빛이 꺼져버렸다. 온 세상이 까만 도화지 마냥 암흑에 휩싸였다.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친구들을 다독였다. 우리 그냥 자는 척하자. 하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밖에서 누군가 걸어 다니는 발소리가 들렸다. 쿵쿵. 그러나 그 소리조차 금방 사라졌다. 읽고 누군가 오두막 문에 노크를 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들 아직 깨어있지? 친구들은 숨죽이며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노크 소리는 계속되다 어느 순간 그쳤고 주변은 다시 적막이 흘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침이 밝았다. 들어갈 때는 분명 멀쩡했던 문이지만 밖으로 나가본 순간 문에 큼지막히 빨간 글씨로 쓰여 있었다. 다음엔 너희가 놀러와라. 하룻밤 만에 급히 짐을 챙겨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민지와 친구들은 그 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당시 민지의 휴대폰은 결국 찾지 못했다. 누구도 그 전화를 걸어온 이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캠핑 경험은 그저 길고 오래도록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포 썰로 남게 되었다.